오늘은 추경 얘기입니다. 추경, 정확히 말하자면 추가 경정 예산이라고 하죠. 이 추가 경정 예산은 본 예산과는 별도로 특수한 사유가 있을 때 편성이 되는데 국가재정법엔 이렇게 정의되고 있습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 경기 침체나 대량 실업, 남북 관계 변화 등 중대한 변화가 있을 경우 이처럼 법령에 따라서 국가가 지급해야 하는 일이 생기면 편성될 수 있는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IMF 외환위기 때 2003년 태풍 매미와 같은 자연재해 그리고 지난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추경이 있었는데 이때 추경은 무려 28조 4천억, 역대 최대 규모의 추경이 편성되기도 했습니다.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추경 규모 28조 4천억 원. 그런데 2000년대 들어서 추경은 사실상 매년 편성이 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례 행사냐, 추경 중독이냐 비판의 목소리도 점점 커졌는데요. 추경을 두고 여야의 논쟁도 한두 해 진행된 게 아닙니다. 그럼 이번 추경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 리얼토크에서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해봅니다. 최양호 한국외대 교수 그리고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최진봉 교수님, 예. 이번 추경 얘기가 왜 나온 거죠? 아무래도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요. 크게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고 또 하나는 이제 재해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잘 아시는 것처럼 강원도 산불 사태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지난번 이제 포항 지진 관련해서 피해 복구가 아직도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게 집이 완전히 완파돼서 3천만 원 정도밖에 지원을 못 해요. 그래서 도시를 재건하고 또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 구호민들을 돕기 위한 그런 예산이 필요한 부분,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민생과 관련해서 이제 미세먼지 대책, 우리가 지금 많이 필요한데 지금 미세먼지가 정말 국민적 재앙이라고 얘기할 만큼 그렇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예산이 없어서 교육부가 아주 유치원, 초등학교 어린 학생들만 지금 공기청정기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학부형들은 그렇게 하고 되겠냐, 중고등학교 네. 다 보급해야 된다, 이래서 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고, 또 R&D 개발, 신차 개발이라든지 아니면 에너지 중심의 어떤 R&D 개발 사업에 돈이 투자되는 부분도 있고요. 노후차나 건설 장비 관련해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할 거냐,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하반기 들어오면 경제가 다시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전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제적으로 일자리 문제나 이런 문제를 좀 풀어서 경제가 돌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네. 올해 추경이 편성되면 문재인 정부 들어서 3년 연속인데 이를 두고 지금 야당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뭐 지금 뭐 계속 해왔고 사실 1998년 이후에 뭐 추경을 안 한 해는 5개년도밖에 없습니다. 네. 근데 아까 뭐 랭커가 모두에 말씀하셨듯이 자 추경 이것이 진짜로 예산이 뭐 생긴 후에 부득이한 이유로 됐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뭐 야당이 굉장히 의문을 갖고 있고요. 네. 특히 이제 내년도 총선 얘기가 나오니까 문제가 되는데요. 저도 왜 추경이 돼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러시군요. 왜냐하면 미세먼지 1조 9천억 지금 들어가 있거든요. 네. 예산안에. 그다음에 작년도하고 17년도, 18년도에 미세먼지에 따라서 추경을 했는데 근데 1,358억이 있었어요. 그중에 지금 622억밖에 못 썼습니다. 네. 45.8%하고 있는데 과연 집행을 제대로 하면서 돈을 더 달라 그러는 건지 뭐 저 공기청정기 보급 사업도 지금 어린이집 같은데 65% 네. 돈이 있는데도 안 쓰는데 무언가 구조적인 것이 잘못된데 자꾸만 돈 달라 그러는 건지 이것이 진짜로 어떤 생각을 가지시고 하시는 건지 의문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오는 25일이면 정부와 여당이 이번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인데 먼저 홍남기 부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추경을 추진하기로 발표를 하고 지금 또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 미세먼지에 대한 대응, 이를 포함한 국민 안전에 관한 파트가 한 파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 따른 경기의 하방 리스크를 좀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민생 개선을 좀 지원하는 측면에서 그런 두 가지 큰 카테고리로 추경 편성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서 최양호 교수님은
추경이 정말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최진봉 교수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최강 교수님 지적하신 것처럼 예를 들어서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집행이 안 되는 이유 중에 조건이 너무 까다롭거나 아니면 신청 방법을 제대로 모르거나 아니면 제대로 홍보가 안 돼가지고 신청할 수 있는데 신청 안 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전체가 다 포함했을 때 이 정도의 추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고요. 네. 그래서 그거는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경 예산이 예전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도 집행이 안 됐다고 하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거 플러스해서 아직 그 예산으로도 커버할 수 없는 부분까지 커버하기 추경이 네. 들어가는 것이고 특히 이번에 이제 산불이나 지진 같은 경우는 원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완파되고 반파돼도 제대로 보상을 못 받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단순히 이거는 그냥 집을 건설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간접자본들도 다 재건을 해야 되고 재생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많은 부분이 포함된 부분. 그건 이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뭐 재난 수준으로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거니까 그 부분에 포함된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민생 경제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홍남기 부총리도 얘기했습니다만 하반기에 경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하는 네. 예측 그런 예측 때문에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일정 부분 돈을 좀 풀어야 된다. 뭐 일자리를 만들어내거나 물론 뭐 일자리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단기적으로라도 일자리를 만들어내서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필요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추경을 편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은 네. 아까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근데 이 정도 지금 경제 위기가 뭐 왔다 그러는데 그러면 하반기에 나쁘면 더 할 건가요? 이게 지금 너무나 우리가 추경 특히 이제 재정에 뭐 기대는 의존도가 너무 높은 것 같습니다. 요번에 추경 나온 그 전체적인 것들을 보시면요. 3월 6일 날 대통령께서 미세먼지 추경하라고 했어요. 근데 미세먼지가 당시에는 추경 대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가재난으로 안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3월 13일 날 국회에서 입법이 되면서 지나갔고요. 네. 그다음에 4월 8일, 뭐 4월 18일 등을 치면서 산불. 자, 미세먼지 어제 오늘 일입니까? 이게 몇 년 전부터 나온 얘기고요. 산불 예산, 뭐 임도 내고 헬기 오고 본 예산에서도 짤 수 있었던 부분이에요. 근데 더욱 저희들이 걱정되는 부분이 이렇게 해서 지금 뭐 국민 안전 강화를 한다 그러는데 지금 당정 협의를 거치면서 노후된 도로, 철도, 농촌 수리시설 이런 노 SOC에 지금 돈이 들어간다는 거죠. 네. 자, 우리가 그러면 추경이라는 게 좀 가장 우선순위를 매서 경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그러면 진짜로 맞게 경기에 맞는 처방을 해야 되고요. IMF가 이번에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왔습니다. 추경하고 금리 인하라는데 우리가 거기까지만 신경 쓰지 그 밑에 단서 조항이 있었어요. 국가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곳에 네. 추경이 들어가야 된다고 못을 박아놨거든요. 그런데 뭐 일자리 뭐 산불 관련해서 일자리 2,000개 넣는다. 과연 이게 우리나라 생산성 뭐 향상에 도움이 되는지 이런 것들이 철저하게 국회에서 따져져야 되는데 지금 뭐 야당은 뭐 이게 선심성이다 그러고 분리가 되는데 자 분리해서 싸우지 말고 일단은 이 추경의 중요성과 엄중성에 대해서 서로 하나하나 따져서 아니면은 뭐 이거를 반대를 하든가 뭐 그런 포지션을 좀 가져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최진봉 교수님, 예. 지금 추경을 일단 뭐 정부는 하겠다는 입장인데 예. 하려면은 재원은 있어야 되잖아요. 재원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 명확하게 재원을 어디서 가져올지는 밝히진 않았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 가능한 재원이 있는 건지 아니면 만약에 재원이 없다고 하면 다른 부분은 이제 뭐 국채를 발행하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늘 밝힌 게 없어요. 따로.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민들이 설득 가능하도록 밝혀야 한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할 수 있는지 하는 부분 이거는 설득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현재로는 명확하게 어떤 방식으로 재원을 마련할지에 대해서 발표가 안 된 상황이어서 정부나 경제부처에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여유가 있는지 하는 부분들을 밝혀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네, 최영호 교수님. 그런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세제이경이 10조 8천억이 있었는데 그거 다 나눠주고 국채 상환하고 하다 보니까 629억 남았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한국은행이라든가 이제 기금에서의 잉여금과 1조 8천원대였는데요. 그거 외에는 좀 쓸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최진봉 교수가 지적했듯이 국채 발행해야 되는 거거든요. 국채 발행하면은 뭐 그것은 우리가 갚아야 될 돈은 아니고요. 우리 애들이 갚아야 될 돈으로 이제 전환이 되기 때문에 과연 내년도 재정 수지가 적자로 굉장히 악화될 부분에 있어서 덜커덕 4조 이상 뭐 지금 6조 7조 얘기를 하니까
탈탈 긁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많지도 않은 부분에서 이 적자로 국채를 발행한다. 반대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네. 그런데 문제가 또 있습니다. 지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조차 이번 추경안에 협조해 줄 수 없다 이런 입장인데 여기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말 들어보겠습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이 결국 추경이라는 것이 실질적으로 이 내년 총선을 위한 총선 선심용 추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고요. 그것이 잘못해서 결국은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라면 결국 국민 호주머니를 우리가 이제 정말 마음대로 이렇게 써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그러면 최영우 교수님은 지금 나경원 대표의 발언에 동의를 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선심용 추경 뭐 이런 정치적 용어를 쓰지 말고 네. 저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뭐 6조, 7조 얘기가 나오지만 우리가 경제에 대해서 사실 미세먼지나 이 산불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에 돈이 좀 있어요. 뭐 돈이 있다는 게 뭐 챙기는 게 아니라 국가 재난기금에 1조 2천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비비에 1조 8천억 있으니까 그걸로 쓰면 되는데요. 경제는 이 엄중함이 아주 굉장히 심각합니다. 따라서 자, 우리나라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부분에 진짜 생산성 높은 부분에 저는 4조, 5조가 아니라 더 많은 그러한 추경이 집중적으로 투자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4조, 5조 갖고는 전혀 재정 승수 0.5를 가진 우리나라 구조로 봐서는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제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13조 이상의 추경을 해서 네. 지금 선제적으로 하시려 그러면 빠르게 그다음에 규모가 크게 해서 경제에 진짜 생산성 높이는데 쓰여졌으면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시기를 우리가 지나고 있다고 봅니다. 네. 최진문 교수님은 예. 앞서 나경원 대표의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최영우 교수님 얘기한 걸 좀 잘 듣고 했으면 좋겠어요. 저렇게 13조 하라잖아요. 좀 그렇게 해서 경제가 잘 돌아가도록 좀 전문가 얘기 말 잘 듣고 했으면 네.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선심성 예산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국회에서 따져보면 되는 거 아니에요? 추경 예산 올라오면 어디에 쓸 거라고 다 나오잖아요. 네. 그게 정말 우려하는 것처럼 SOC에 쓰는 거면 다 삭감하고 네. 정말 민생과 또 그 생산성 향상을 위해 쓰는 건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 안 하고 무작정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추경이 올라온 부분에 필요한 부분이 뭔지 하는 부분을 따져보고 거기서 정말 본인들이 볼 때 이건 총선용이다 또는 SOC에 투자하는 거다 이렇다고 하면 거기서 삭감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아예 얘기도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건 제가 볼 땐 잘못된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적극적으로 논의해 가면서 정말 야당이 볼 때 이거는 선심성이라면 그거 다 빼고 정말 민생과 아니면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들어가는 돈이라면 그건 동의해주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최영우 교수님, 지금 이제 이미선 헌법재판관 임명이 강행된 것도 지금 추경 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뭐 아주 극한 대치 상황으로 갔는데 이것은 진짜 여당의 몫입니다. 여당이 야당을 설득하고 그다음에 이만저만해서 이런 것들이 필요하니 가자. 그리고 이 뭐 과정에서 굉장히 반발이 많았습니다만은 또 그것을 보드만 안고 국정의 축으로 가야 되는 것은 여당의 몫이기 때문에 여당이 풀어야 됩니다. 이거는. 네, 알겠습니다. 최진문 교수님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야당도 자유한국당도 산불이나 포항지진이나 이런 민생에 관한 추경은 동의하고 있어요. 네. 동의하는 부분부터라도 논의를 시작해라. 그것이 국민들이 바라는 바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